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직후에 소폭 늘었다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선과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무한 군수 선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전쟁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관련해 불법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초순쯤 선거구민에게 모두 4번에 걸쳐 9만여 건의 경선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홍보물 1회 발송 또는 실내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위반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전남은 기초단체장 33명이 등록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남은 12일부터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영암과 광양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와 순천, 무안, 구례, 장흥 등 5곳이 3명, 나머지는 대부분 2명, 해남과 신안은 각각 1명씩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진은 서류 보안 문제로 첫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각각 3명씩 등록을 마쳤고 광역의원은 52명이 등록을 마쳐 0.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바뀌면서 선관위가 변경된 사항을 공고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제한액이 7대 지방선거보다 1억 6천만 원 증가한 14억 8,200만 원, 기초단체장은 2,100만 원 늘어난 1억 4,6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된 만큼 제한액도 기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무안군이 꼽힙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위와 2위를 기록한 후보가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때문인데요. 무안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와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성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무안군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최옥수 후보는 당초 공천심사에서 배제됐지만 당 기여도를 인정받아 경선 기회를 잡았고 결국 이정훈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최 후보는 대기업을 유치해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과 관광,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형 농촌 발전을 공약했습니다. 재선 군수에 도전하는 김산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김 후보는 근거 없는 투서 때문에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직접 군민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코로나로 힘든 군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고 남학 오룡지구 정지여건 개선과 항공특화단지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4년 전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불미스러운 일로 공천이 취소된 정영도 후보는 이번에도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정 후보는 20여 년의 공직 생활과 재선 도의원 경험을 토대로 도시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무안과 목포, 신안을 통합해 핵심 도시로 만들고 무안공항을 화물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한류연합당 김팔봉 후보는 농가 소득 6천만 원 달성과 영산강 케이블카 설치 등을 공약했고 무소속 최일건 후보는 농수축산업을 중심으로 무안군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농수축산업 육성, 그리고 남학 오룡지구 정주 여건 확충 등이 주요 관심 사안입니다. 민주당 강세가 이어진 무안군에 무소속 후보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더 나은 일꾼을 뽑기 위한 유권자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국민의힘이 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자 20명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4명을 비롯해 광역 비례의원 2명과 기초의원 7명, 기초비례의원 6명 등 모두 20명을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후보들은 13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 소속 신현숙 정책국장이 진보당을 통해 도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1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 동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노동자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신현순 국장이 도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3년 동안 도교육청과 조리실무사 인원 확충 예산을 합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이 많은 전남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진보당 민점기 전남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남의 장애인단체가 흔히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차별을 두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저상버스가 전무하고 특별교통수단도 시간이나 이용 방법, 운행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도시권에 비해 여건이 더 열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도 구례나 곡성 등 시군 12곳은 저녁 6시나 7시까지만 운행하고 공휴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빅데이터로 전남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LG 엘로비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경선 결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떤 이슈가 다뤄졌는지 송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19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각 지역 선거구에서는 대진표가 확정된 상황.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전남 동부권을 뜨겁게 달궜던 선거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결선 투표였습니다. 관련 단어로는 경선, 후보, 시장, 재심 등이 나옵니다. 순천과 여수는 2차 경선을 치른 데다 재심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의 순천에서는 당원 명부 유출과 이중투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수 역시 중복투표와 여론조사 번호 불법 유출 등을 이유로 재심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지만 끝내 기각됐고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서부권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전남 교육감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관 단어로는 후보와 소멸, 교육, 그리고 무상급식 등이 있는데 연일 전남 교육감 후보 간 상대 측에 대한 비방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됩니다.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후보에는 김대중, 김동환, 장서궁 후보가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또는 아침급식 제공 등이 포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27일과 28일 진행될 사전투표. 선거구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당선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하이 봉쇄 등 국제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기도 침체를 이어가고 있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했는데요. 새 정부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젊은 세대층들은 집값 때문에 결혼을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값 대출도 그렇고 아파트값, 분양가 좀
잡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임신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보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조금 탁상 논쟁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힘드심이 있는지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도 보내시면서 보육적인 부분에 많은 혜택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젊은이들의 그 일자리입니다. 그 좋은 회사 발굴해서 많이 성장시켜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나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은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에 있어가지고 또 뭐 경쟁률이 심하고 이런 거는 좀 없애고 자기 전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국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차로 운행을 많이 하는데 이 우리 정부에서 이 유류값을 갖다가 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낮춰주시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해주면 되지. 소상공인들이 요새 힘드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비리 없게 앉아면 자기가 뱉었던 말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보이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209명, 여수 169명, 목포 155명, 광양 139명 등 12일 하루 동안 13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로 요양시설과 관련된 장소에서 89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17일과 19일 사이 목포의 바닷물 수위가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 상승에 대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 펌프장을 비롯한 배수와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닷물 수위는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안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변의 차량 주정차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골프장 인공 연못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남도가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골프장 39곳을 대상으로 인공 연못 주변 구조장비 비치와 표지판 설치 여부, 조경시설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전남도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해서 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전남도의 대표 여행 상품인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바퀴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재개한 남도 한바퀴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비롯해 신안 퍼플섬과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지마다 그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가 설명과 안내를 해 관광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일부 노선은 매진될 만큼 인기가 있다며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지역 22번째 공립어린이집인 한신더휴 어린이집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신더휴 공동주택 안에 문을 연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5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운영합니다. 한신더휴 어린이집 정원은 61명으로 입주자 자녀가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등원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된 사업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까지 대형 화물차, 여객 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 주차 행위 7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모두 7,500여 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네, 여수시가 이달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여 건에 달하며 1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